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군이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총사령관 세큐빌카든 제독이 입원을 해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됐어요. 이때 이 인물이 등장하죠. 터키 제19사단을 지휘하던 무스타파 케말 중령. 상륙한 지중해 원정군을 일거에 섬멸하기로 해요. 총공세로 전환을 합니다. 순식간에 1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희생이었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갈리폴리 반도에는 간헐적인 사격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교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5월 6일부터 교전이 치열해집니다. 영국군이 지금 본전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로부터 병력이 증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 2개 사단을 모아서 동시에 상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지형 정찰을 또 안 한 거예요. 터키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기관총을 배치를 하고 화기진지의 위치를 바꾸고 참호 같은 것을 더 강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중해 원정군이 예전에 왔던 그대로 기관총이 있고 진치가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온 거예요. 우회하려고 했는데 정면으로 와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해밀턴 장군이 보낸 이 부대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1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거기에서 계속 지루한 소모전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죠. 5월 19일에 이번에는 터키군이 42,000명을 모아서 역습을 합니다. 역습의 목적은 상륙한 연합군 부대를 일거에 몰아내는 것이었겠죠. 그때 상륙해 있던 부대들은 엔젝만 일대에 있던 12,000명 규모의 엔젝 군단이었습니다. 해안가에 불완전한 방어를 하고 있는 12,000명을 42,000명이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승세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습을 노리고 엔젝만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의 공격 대기 지점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격 개시 전날 영국군이 항공 전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옹기종기 모여있는 걸 봤네? 터키군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야 기습하니까 성공할 거야 하고 기습을 했는데 대패합니다. 터키군의 피해가 자그마치 3,000명 전사 1만 명 부상이었어요. 엔젝 군단은 160명 전사 468명 부상뿐이었어요. 터키군은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요? 1차 사료를 보면 기습을 하기 위해서 무기하고 장비를 최대한 경량화한 거예요. 총하고 뭐 수통 이런 것만 달랑 들고 간 거죠. 거기다가 기습을 하려면 포병을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포병 지원도 없이 그냥 육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엔젝 군단에게 도리어 역습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양쪽이 모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지중해 원정군이 다시 한번 공격할 준비를 8월 초순에 마칩니다. 8월 6일에 가바테베라는 곳으로부터 15km 북쪽에 수블라라는 곳으로 있어요. 이번에 깐데토까지는 않는 거지. 거기에 2개 사단을 상륙시키면서 동시에 가바테베에 이미 상륙해 있던 부대를 북진시켜서 작전적으로 터키군을 절단을 하려고 한 거예요. 상륙을 시키고 북진을 시킴으로써 터키군을 오히려 반대로 가두려고 한 것이죠.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했지만 이 공격이 또 실패합니다. 주요 원인은 이번에도 지형이었어요. 갈리폴리 반도의 지형이 사실은 워낙 험합니다. 삐죽삐죽 압정처럼 솟아있는 그런 절벽 지형이 많아요. 그것을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전투력을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혼전양상이 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세워놨던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피해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만큼은 끝까지 승부를 보려고 했는지 이안 해밀턴 장군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연달아서 6개 사단을 상륙시키고 북진을 시킵니다. 하지만 결국은 좁고 험한 지형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지형이 험한 탓도 있겠지만 이안 해밀턴 장군이 이 6개 사단을 축차적으로 집어넣지 않고 8월 6일 처음부터 8개 사단을 한꺼번에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사실은 공격할 때 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이 전쟁 사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어쨌거나 새로 상륙한 부대들은 이전에 상륙했던 부대들하고 마찬가지로 해안 위쪽 진지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다 막히면 방어로 전환을 해가지고 터키군하고 지루한 소모전을 시작합니다. 총 쏘고 대포 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후에도 몇 차례인가 공세를 취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선을 전진시킨다든지 아니면 터키군을 후퇴시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안 해밀턴 장군 집념이 아주 대단합니다. 8월 17일에 본국에 추가 증원 요청을 해요. 기록에 의하면 95,000명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영국이 그때 당시에 본토에서 해외 전장으로 보낼 수 있는 병력 자체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대요. 그 처참함이 혹시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지간한 동주민 수가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돼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 전체에서 이미 전장으로 다 싸그리 집어넣어가지고 남은 병력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병력 충원이 안 되니까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한 지중해 원정군은 8월 20일쯤에 야 완전히 방어로 전환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 해서 방어 태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이 갈리폴리 반도에 마치 서부전선과 유사한 형태의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2달이 지나고 나니까 1915년 10월 중순부터 야 철수하자 이렇게 여론이 일어납니다. 이안 해밀턴 장군은 그런데 여기에 끝까지 반대를 해요. 철수 못합니다. 제가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좀 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새 사령관으로 찰스 멀로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현장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예,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건의를 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그 참 영국 의회가 보면 이런 거 많이 해요. 현장에서 철수하자 그러는데 야 거기서 끝까지 목표를 달성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영국 전쟁부 장관 허버트 키치너 등의 수뇌부가 철수하지 마라. 거기서 끝까지 임무를 달성해라 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죠. 갈리폴리 전투에 참가한 연합군 병력이 총 30만 명이었어요. 이 중에 5만 8천 명이 전사를 했고요. 2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터키군은 투입된 29만 명 중에서 약 8만 7천 명이 전사를 했고요. 18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아무런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상륙해서 본토로 가지도 못하고 상륙한 부대를 내보내지도 못하고 7km도 안 되는 그 공간 안에서 10개월 동안 양측 장병 11만 명 이상이 전사한 거예요. 이 전투가 어떻게 끝났냐면 겨울이 와서 더 이상 상륙한 부대가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자 11월 9일 허버트 키치너 장관이 현장을 시찰하고 나서 철수를 승인을 하죠. 뭐 결정이 내려졌다고 야 철수했다고 바로 철수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물자, 장비, 무기를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전쟁 도중이었기 때문에 철수를 위한 함정 등의 전력을 딴 데서 빼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12월 19일에야 이제 첫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철수할 때까지 큰 교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약간의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기록에 이런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이상스럽게도 터키군은 철수하는 지중해 원정군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간 뒤 진지 주변을 조용히 순찰했다. 무슨 뭐 문학작품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합군이 잘한 거예요. 밤에만 철수 준비를 했고 차량이나 동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사람만 지켰대요. 그러니까 2달이나 걸린 거예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리고 위장하고 빛 반사 예방을 위해서 물자, 장비, 그 빛나는 사람 부분에 그 탈을 다 칠했대요. 진짜 철저하죠. 근데 뒤에 부분이 근데 안 풀리잖아요. 터키군은 연합군이 빠져나가고 난 진지 주변을 조용히 순찰했다. 그거를 왜 조용히 순찰해 가고 이 X들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크게 순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발견한 일기가 하나 있는데 1915년 12월 18일 영국군 대령 일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연합군이 물자 장비는 다 빼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탄약, 철수하다가 터질 위험성이 높은 폭탄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했던 진지에 함정, 시한폭탄, 부비트랩을 여기저기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터키군도 조심스럽게 그것을 확인을 하느라고 더 이상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있는 거죠. 영국군이 그래갖고 한꺼번에 철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기상이 더군다나 악화돼가지고 그 다음 철수는 해가 지나갖고 1916년 1월 8일에 실시됐거든요. 터키군이 해가 지나고 나서도 영국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한 데에는 부비트랩, 함정, 폭발물이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 원정군은 1월 9일까지 총 8만 3천 명의 병력, 4,600필의 말, 그리고 1,700대의 차량, 186문의 포병화기 등을 철수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전투 사례에 관심이 많은 분은 대번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병력이 큰 피해 없이 그 수많은 포병 화기들을 무사히 본토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고 한다면 확실하게 터키군이 이겼죠. 터키는 공격을 당한 입장이고 병력도 열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군이 여기서 확실히 승리했다고 할 수 있고 터키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은 크게 일반적으로 3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지형, 그리고 터키 장병들의 애국심, 그리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뻘짓,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